자, 2023년 현재 이 시장의 바닥이 확인됐는지, 그리고 지금 상승의 시작인지 많이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가 새로운 시장의 참여자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새만금 부안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느끼시는데, 과연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과연 지금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한번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거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현재 새만금의 호재가 눈에 보인다. 정말 많은 부분이 완성됐고 잼버리 대회도 정말 가까이 왔고요, 남북이축도로 개통도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투자자들께서는 새만금 부안에 지금 투자하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깔끔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건데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 확인됐고 그리고 상승이 시작됐다. 자, 이것에 대한 증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은 이 첫 번째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의 참여자들, 새롭게 참여하는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무언가 좀 가뿐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바닥을 기다리고 현금을 들고 있던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몸을 풀고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살펴볼 건데요, 이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2023년 현재 이 새만금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는가. 이 첫 번째로는 이 7월 바로 다음 달이죠, 남북이축도로의 개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남북이축도로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내부에 가운데 위치한 도로로 가장 많은 교통량과 가장 중요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나 항만이나 이 철도나 공항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이 남북이축도로의 개통이, 완벽한 개통이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 7월 말경에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새만금 또한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 도지사뿐만 아니라 개발청장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새만금으로 지정될 시에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업들도 새만금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바로 한 달 후입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4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새만금 부안 세계 잼버리 행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만 명의 청소년들과 참여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잼버리 행사를 하면서 이 전북을 알아가고 이 부안을 알아가고 새만금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시장의 빅 이벤트들이 7월, 8월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들을 보고 시장의 참여자들,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호재가 가득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새만금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인상되거나 경기가 침체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국책 사업으로, 국가 예산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다.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 투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0.25%의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0.25%가 상승을 시작하더니 5%까지 가파르게 15개월 동안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15개월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금리가 첫 번째로 멈췄습니다. 동결이 됐다는 거죠. 시장이 더 이상은 올릴 만한 조건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연내 2차례 더 올릴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르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파급력을 주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르더라도 굉장히 조금 오를 것이고 가파르게 오르거나 공격적으로 오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전 세계가 죽습니다. 미국도 죽어요. 유럽도 죽습니다.
선진화된 나라들 모두 다 힘들기 때문에 야, 더 이상 기준금리 안 올린대, 동결한대,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하는 걸 조금 잡아두려고 2차례 더 올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 실질적으로는 올리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은 올리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제가 지금 이 시기 바닥을 확인했고 투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리고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서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의견은요, 아닙니다. 지금은요, 시장이 너무나 많이 기준금리가 올라버려서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대출을 받고 싶어도 금리가 높아도 못 받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시장 자체가 침체돼 버렸고 실거래는 거의 없고 부동산 시장이 점점점 안 되면서 건설 경기 죽죠.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있었던 대출 규제 또한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 너무나 힘든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 뭐 집주인부터 시작해서 건설업자들, 뭐 중개인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망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러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상생할 수 있고 무언가 유지될 수 있고 시장에 활력이 있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진보 정권이 좋고 보수 정권이 좋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구나, 아파트는 주거의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번에 상승장과 가파른 하락장을 느끼면서 많이들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시장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바닥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상승의 시점이 있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고요. 자, 세 번째 이유는 참아왔던 수요층의 시장에 진입이 시작됐다. 이 슬슬 몸을 풀고 있습니다. 현금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모두 다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모두 다 현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참 신기한 방법, 아니면 신기한 정말 여러 가지의 조건들로 인해서 현금을 들고 있고 하는 일이 잘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디가 바닥이지? 언제 상승하지? 어디가 바닥이지? 언제 상승하지? 이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동결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 시기, 이 새로운 시장의 참여자들,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2023년 지금의 시장은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갑이고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을입니다. 자, 갑이 많은 을의 자산들을 쇼핑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을인 입장인 분들, 자산을 들고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영원한 시장이 없습니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자산 들고 있는 사람, 이게 점점 가운데로 올 거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갑과 을의 포지션은 항상 바뀌게 됩니다. 시장은 영원히 돌기 때문이죠. 부동산 불패, 아파트 불패라고 했던 대한민국, 지금 어떤가요? 많은 사람 패했습니다. 불패라고 했습니다. 근데 패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부동산의 사이클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 10년, 15년 사이에 한 번씩 오는 이 사이클, 다짐하실 거예요. 내가 다음 사이클은 잘 타서 나는 패하지 말아야지, 나는 승해야지, 정박을 계속 타면서, 정말 정박을 타면서 나는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지 다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느낍니다. 자, 그런 시장의 참여자들도 있고 여태까지 현금을 들고 눈치를 봤던 새로운 시장의 참여자들, 그분들이 슬슬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국 금리 동결한다, 올린다고 해도 더 이상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가파르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왜냐?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대출 시장의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왜냐? 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파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는 경제적 사망 선고를 받는 파산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원치 않고요. 정부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는 많은 부분에서 완화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바닥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금 들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드디어 바닥이다 느끼고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결론, 새만금에 투자하셔라. 눈에 보인다. 남북이축 개통, 잼버리 대회,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들, 경기가 침체된들 아무런 상관이 없이 새만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 부안으로 오셔서 새만금이 진짜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부안의 가치가 있는지, 이 새만금의 깊이와 이 넓이와 이 부안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면요, 평당 50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인 땅이 야, 그거 비싸다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새만금의 가치와 이 부안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신다고 하면 그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부안으로 오셔서요, 새만금 한번 보시고 정말 가치가 있는지 함께 이 부안 보안관하고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바닥이 확인됐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현금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이런 시기 여러분들 움직이셔서 좋은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시장가보다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이었습니다.